여러분, 사이버 공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두운 방에서 혼자 키보드를 두드리는 해커,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그건 완전히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됐거든요. 바로 서비스형 멀웨어, 즉 MAS가 만들어낸 정교한 공급망 덕분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공격의 공급망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마스 생태계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큰 그림부터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죠. 에멘탈 로더와 아마디 본넷을 뜯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볼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막느냐겠죠. 방어 전략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마스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과제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서비스형 멀웨어, 매스 생태계입니다. 이게 그냥 악성 코드를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베이스, Malware as a Service.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실력 좋은 개발자들이 멀웨어부터 인프라, 심지어 기술 지원까지 완벽한 공격 패키지를 만들어서 파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기술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점이에요. 예전처럼 복잡한 코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내고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이버 범죄의 진입 장벽이 사실상 없어진 셈입니다. 이 생태계를 보면 정말 혀를 내둘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회사 조직 같아요. 먼저 말웨어를 만들고 파는 핵심 인력 개발자 그룹이 있고요. 이 서비스를 써서 실제로 공격을 실행하는 행동대원, 제휴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초기 침투 경로를 뚫어주거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조력자들이 있죠. 이게 왜 무섭냐면 역혈이 완벽하게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경찰이 제휴사 몇 명을 잡아도 핵심 개발자 그룹은 전혀 타격이 없어요. 그냥 다른 제휴사를 구하면 그만이거든요. 정말 끈질기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아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랑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월 구독료를 내는 구독 모델도 있고요. 공격에 성공하면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 공유 모델. 그리고 한 번 공격할 때마다 돈을 내는 일회성 구매까지. 정말 없는 게 없죠. 물론 모든 거래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상업화된 거대한 지하경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 생태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에멘탈 로더입니다. 침투의 시작을 담당하는 녀석인데 비유하자면 레이더에 절대 잡히지 않는 스텔스 배송 트럭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멘탈의 침투 방식은 정말 교묘해요. 핵심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시작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피싱 메일이에요. 그 안에 압축 파일이 있고 그걸 열면 바로 가기 파일이 들어있죠. 근데 사용자가 이걸 무심코 클릭하는 순간 그때부터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윈도우에 원래 깔려있는 정상 프로그램 MSHTA랑 파워쉘이 줄줄이 호출되는 거예요. 가장 기가 막힌 건 최종 공격 코드가 하드디스크에 파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오직 메모리 위에서만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러니까 기존의 파일 기반 백신들은 탐지할 파일 없잖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녀석들의 핵심 생존 전략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위장입니다. 얘네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악성 코드를 GitHub나 CDN 같은 우리 모두가 믿고 쓰는 정상적인 서비스에 숨겨둬요. 그럼 보안 장비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통신인지 공격인지 구분이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말 그대로 수많은 정상적인 데이터, 그 노이즈 속에 완벽하게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스텔스 배송 트럭이 몰래 배달한 화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볼 아마디 본넷입니다. 공격자에게는 뭐든 할 수 있는 많은 공구함 같은 녀석이죠. 이 아마디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모듈 구조에 있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기능을 부품처럼 딱딱 갈아 끼울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모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레드 64DLL. 이건 시스템에 있는 온갖 비밀 정보를 싹 다 훔쳐가는 정보 탈취범이고요.
더 악랄한 건 바로 클리퍼 64DLL, 일명 클리퍼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용자가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복사하는 그 찰나의 순간 클립보드에 있는 주소를 슬쩍 공격자 자기 걸로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그럼 이 크렛 664DLL이 뭘 훔쳐가는지 한번 볼까요? 타겟 리스트를 보면 얘네 목표가 정말 명확해요. 뭐 브라우저 데이터는 기본이고요. 파일질라 같은 FTP 클라이언트,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앱 정보,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온갖 암호화폐 지갑 파일까지. 한마디로 돈이 될 만한 디지털 자산은 그냥 싹 다 긁어가는 겁니다. 한번 감염되면요. 그냥 내 PC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정보는 다 털리고 그걸 발판으로 2차, 3차 공격까지 무방비로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격이 얼마나 교묘하고 위협적인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 지독한 공격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탐지와 방어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보안 실무자분들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공격이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 노이즈 속에 완벽하게 숨어버리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어떻게 이걸 막아야 할까요? 방어의 시작은 적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바로 적의 행동 패턴, 우리가 TTP라고 부르는 걸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보안 전문가들의 공용어죠.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이 공격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어김없이 파워쉘과 MSHTA가 쓰이고 시스템에 계속 남아있기 위한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1분마다 돌아가는 예약 작업을 걸어놓죠. 바로 이런 지점들, 이게 바로 우리가 공격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약한 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TTP를 기반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다층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엔드포인트 단에서는요.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탐지로는 안 돼요. MSHTA가 갑자기 파워쉘을 실행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 자체를 EDR 같은 솔루션으로 잡아내야 합니다. 둘째, 네트워크 단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통신을 아주 깐깐하게 필터링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시트 서버나 막 생성된 도메인으로의 접속은 원천 차단해야죠. 셋째, 파워쉘 로깅을 강화해서 메모리 위에서 어떤 스크립트가 돌았는지 그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가시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잘게 쪼개는 겁니다. 혹시나 한 곳이 뚫리더라도 피해가 옆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여러분, 공격자들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MAS가 앞으로 어떻게 더 무섭게 진화할지,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스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서비스형 캠페인, 즉 CAS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공격 도구를 빌려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공격의 A부터 Z까지 그 전 과정을 통째로 서비스로 파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알아서 공격 대상을 분석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먹힐 만한 피싱 메일을 자동으로 써서 보내요. 그리고 침투에 성공하면 역시 자동으로 데이터를 빼내오죠. 이 모든 게 자동화된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술 장벽이 사실상 제로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만 합니다. AI가 공격의 창을 이렇게나 날카롭게 벼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방패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건 단순히 새로운 보안 솔루션 하나도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격의 속도를 방어가 따라잡으려면 우리도 AI를 활용한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하고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쪽으로 방어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결국 공격의 산업화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방어의 지능화뿐입니다.